생생한 북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물밑 대화 움직임 등 북한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기시다 총리 쪽에서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루 만에 교섭 중단을 선언했는데 북한과 일본 간에 어떤 일이 오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정상회담을 놓고 물밑 교류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양국 모두. 네. 근데 뭔가 조금 북한이 일본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어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 인기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9월경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기시다 총리가 임기를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뭔가 조금 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게 정상회담 카드를 뽑아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 납치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양쪽 입장을 서로가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그 기시다 총리 입장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이쪽이 물밑에서 계속해서 여러 채널로 통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맞는 조건으로 우리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을 선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림돌은 납치 문제인 것 같은데 1970에서 80년대 이 북한이 일본인 민간인들을 납치했는데 북한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이고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이 좀 먼저다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좀 엇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뭐 일단 그 맥락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양국 모두 양측 모두 조금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어떤 정상회담을 놓고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북한 핵 문제잖아요. 북한의 경우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위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핵 문제를 아예 덮어놓고 갈 수는 없어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일본을 좀 지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묻고 가면은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납치자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북한도 뭘 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건 해먹은 이슈고 그다음에 해결됐고 더 이상 뭐 알아낼 것도 없다라고 북한도 조금 답답한 입장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은 더 답답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좀 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일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납치자 문제를 언급하지 못한다. 이건 전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고이즈미 총리가 20여 년 전에 이미 북한을 방문해서 이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정상을 회담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그럼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 될 텐데 기시다 총리로는 첫 방북이 될 테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측 모두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추는 정상회담을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9월 선거라면 그 전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북한조차도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뭔가 이러한 정상 외교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교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맞습니다.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호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좀 크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과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이런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타결해낸다. 그것도 좀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다음에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그런 정상회담 한다라는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외교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북한도 내심 좀 은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조건에 맞는 그런 정상회담을 해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할 어떤 국내 정치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선거가 이제 9월에 열린다 그러면 아마도 한 6월, 7월까지는 치열하게 뭐 외교적으로 물밑에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양측 다 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타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을 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이죠. 아마 그 1차 실험 발사 만리경인가요? 성공을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2024년 금년에 추가적으로 더 뭐 한 3기 정도 더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어떤 위성이든 간에 띄워 올리려면은 발사체가 뭐 튼튼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연료, 뭐 연소 시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는 뭐 추가적인 어떤 준비는 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발사를 하려면은 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합참의 설명에 의하면은 분석에 의하면은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런 실험을 하려는 어떤 그런 정황, 어떤 임박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임박 분석입니다.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김재천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